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1 중학생 여러분들, 저분은 누구지?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맡고 있고, 대표로 윤리 1타 강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만? 그리고 통합사회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쌤은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석사를 했고, 쌤이 대통합했어요. 연대에서는 일반사회교육 석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박사 과정은 어디로 갈지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숨을 쉬면서 11년 동안,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학교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저는 1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실제 담임도 하고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이거든요. 쌤이 뭐 강의한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쌤은 그러면서 무엇도 했냐면 EBS에서 강의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EBS에서 강의할 때 전국 8도를 돌면서 뭘 많이 했었냐면 입시 설명회, 특히 이거 공부 관련해가지고 쌤이 이제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대로 당연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그냥 뭐 기본이라고 깔고 가고 쌤이 학교에 있을 때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스터디 코칭이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실제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는 전교 330등을 20등으로 졸업시켰습니다. 진짜 거짓이 아니라 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애였어요. 앉혀놓고 울고불고 하는 애. 뭐 전교 200등, 뭐 전교 15등으로, 뭐 전교 80등, 뭐 전교 5등으로 뭐 되게 많거든요. 남들 걸어 다닐 때 바퀴 달린 거 타고 다니는 애 있잖아. 자전거 말고 이렇게 부웅 하는 거 이렇게. 몸에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걔 지금 경찰 해가지고 마포 청소년과에 가요. 아무튼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우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쌤이 남고에 있었거든요. 11년 동안 이제 의리를 지키면서 쌤 아버지 어머니 돌아왔을 때 다 장례차에 와가지고 마지막 운구해주고 그랬거든요. 공부 방법에는 제가 아주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국을 진짜 돌면서 뭐 제주도 부산 할 거 없이 뭐 다 갔었어요. 수천 명의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그걸 이제 짧게 해드릴 텐데 중3 정신없죠. 지금 아주 그냥 무지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완전 겨울방학 시작과 동시에 동네에 좀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다 중3이야. 조심해야 되고. 중2보다 더 무서워요, 애들. 지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궁땡 선생님 만난다. 조심해라. 그래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훅 올라오거든요.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3월 때만 좀 조용해, 애들이. 간 보는 거지. 나쁜 행동인데. 학교가 어떤가. 근데 4월 딱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적응해요, 학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4월 달 되면 애들이 이제 뭐 소풍, 옛날 말로 소풍, 체험학습 간다 그러죠.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어져. 그리고 내신 과목 본다는데 와, 오케이, 땡큐. 내신 시험을 막 5일 동안 봐. 응? 하루에 막 2과목씩. 그러니까 학교도 막 일찍 끝나고. 이때가 또 노는 때야. 그러니까 중간 시험 때부터 애들이 뭘 하냐면 저는 수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놀겠다 이거죠. 내신 기간 놀죠. 그러다 이제 푸르른 5월달 되면 어린이날에다가 또 석가의 자비로 석가탄신을 막 쉬지. 쉬고 나면 6월달에 모의고사 한번 볼 거거든. 그냥 봐. 고등학교 1학년. 수시 포기했으면 정시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몰랐거든. 국어 봤는데 뭐냐 50점 만점이냐 50점 나오거든. 100점 만점인데 안 나와요. 그 6월달 되면 애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항상 휴식을 기다리거든. 여름방학 딱 기다려요. 여름방학 시작할 때 계획을 막 짜. 왜냐면 인생이 지금 대학교가 보이지 않거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담임선생님이 자 원하는 대학 써봐라 막 쓰죠. 서울대 미안하니까 뭐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어디 뭐 서성한 들어갖고 막 쓴단 말이야. 자유롭게 써놓고 한 반에 보면 뭐 한 연고, 서성한, 중경예시까지가 뭐 한 30명이야. 전원이야 다. 그래놓고 이제 마음은 헛헛하니까 6월달 끝나고 7월달 방학할 때 계획표를 막 짜지. 엄청 짜. 엄청 짜고 개학날이야 이제. 개학날 막 마음속에 뭐 하나 콱 막혀가지고 개학이다. 어떻게 해야지? 2학기 가는 거죠. 2학기 가도 근데 괜찮아. 왜? 뭐가 있냐면 수학여행 갈 수도 있고 야영 갈 수도 있고 수련회 갈 수도 있어요. 하고 수학여행을 갔다 오네? 푸르른 바다를 보고 갔다 오잖아. 바다를 접했는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눈이 다 썩은 동태 눈깔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제일 어려울 때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행사 끝났을 때. 완전 개판입니다, 이때가. 그때 문제도 많이 터져. 수학여행 갔다 와서 애들이 친해지거든. 그래갖고 애들이 막 얼싸덜싸 놀면서 야, 뭐 꺼리 또 없냐? 꺼리 찾지. 꺼리 찾는데 뭐냐면 수능이 끝나.
근데 수능이 지들이 끝났냐? 니들이 끝난 게 아니야. 고3이 끝났거든? 근데 학교가 이상하게 수능 끝나면 막 위아더 프렌 다 같이 놀고 있어. 막 붕붕 떠요, 학교가. 그때 애들을 잠재우려고 축제를 하는 거야. 차라리 너네 이 발산된 에너지를 이쪽에다 써라.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축제 준비한 답시고 또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1년이. 이렇게 훅 가요. 축제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 1학년 끝났거든? 겨울방학 또 계획 엄청 짜 개학이라고. 이게 딱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거의 95%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그냥 훅 가요. 1년이. 그 1년이 훅 가버렸기 때문에 재수가 나오는 거야.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랑 한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대학 가면 몇 학번이지? 그때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일단 재수는 할 거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옆에서 한참 웃었어요. 야, 네 나이 때 무슨 재수를 생각했더니 다 하는 거라던데요? 왜 그렇게 될까? 고등학교 1학년을 놀았으니까 1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고2를 놀질 않아야 되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국어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문해력이 꽝이에요. 국어가 안 되니까 통사도 안 돼요. 국어가 안 되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건 사회탐구가 안 됩니다, 이게. 국어가 안 되는 이유는 국영수에 일단 1학년 때는 집중을 엄청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되는데 수학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강사들을 찾아가지고 인강의 도움을 받고 일단 1학년 때는 국영수에 몰빵한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꼭 들으세요. 이건 고1, 2, 3 공통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만 하면 되지 수능은 3학년 때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내신과 수능 공부는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국영수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내가 국영수에 집중하라고 써놓은 거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문제집, 수학 문제집, 영어 문제집을 학원이나 인강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 스스로 푼 문제, 스스로 푼 문제집이 국어 한 권, 영어 한 권, 수학 한 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의 없어요. 애들이 안 풀어,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풀어. 하얗게 놔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면 2학년 것도 사갖고 하얗게 놔둬. 그리고 고3 때 어떻게 돼? 끝나고 나면 졸업식 날 버려. 수능 끝나고. 버리면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그 주스러 와. 그래갖고 또 안 풀어. 또 안 풀고 또 걔도 고3 때 또 버려.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소각장 가서 문제집 줄 때 내가 맨날 그래. 하지 마! 그래갖고 얘가 주워온 문제집을 보면 2026년도면 한 2022년도 거 갖고 오는 거만. 선생님 막 득템했어요. 막 새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집은 그 당시 거 사가지고 푸는데 진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스스로 푼 문제집이 국어, 영어, 수학이 한 권이 채 안 되는데 국어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로미터를 국어로 놓고 모든 국어 문제집은 재심은 문항이에요. 2페이지입니다. 그럼 하루에 국어 문제집을 하루에 많지도 않아. 2페이지만 풀면 100일이 되면 200페이지, 그럼 딱 국어 문제집 한 권 풀게 돼 있어요. 하루에 많지도 않아. 2페이지라니까. 공부는 천천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부터 하루에 한자를 하나만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렵냐? 한자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적은 거거든. 하루에 하나만 하면 365개야 벌써. 고3 지날 때까지 1000개고.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그게 꾸준히 쌓이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언어는 그렇게 정복하는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페이지예요. 쉬는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학년 때 최소한 한 권은 풀 수 있지. 오죽하면 매삼비라는 문제집이 있겠냐. 하루에 지문 3개라도 보라는 거잖아. 3개 보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인 줄 알아? 하루에 지문 3개 본다는 건 6페이지야. 그러면 30일이면 국어 문제집 하나가 끝나는 거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300일 계산하면 10권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그런데 질문. 고3, 예비 고3. 예비 고3한테 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국어 문제집 몇 권 풀었니? 물어보면 4권 푼 애도 거의 없어요. 10권 푼 애는 수재야 거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국어가 공부가 안 나온다는 건 절대적으로 문제도 안 풀고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페이지입니다. 영어도 그래요. 하루에 지문 2개. 국어 2페이지. 수학도 내가 하루에 2페이지씩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개념 원리건 뭐건
못 볼 수가 없었다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국영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신 기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내신 때 다 버려놓고 그냥 수능 공부에서 내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국어를 한 4페이지씩 봤다. 선생님 2페이지 보라면서요. 맨날 2페이지 보이는 이제 학습량이 늘어나겠지. 4페이지 보던 거 내신 때는 2페이지로 줄이고 내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귀소 본능, 돌아갈 곳이 있거든.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냐면 내신 시험 보통 한 금요일쯤 끝나거든. 애들 놀으라고? 놀아. 토요일, 일요일 합법적으로 노는 거야. 그럼 월요일 또 어떻게 돼? 동태눈깔 돼 있어요. 돌아갈 곳이 없거든? 할 게 없는 거야. 다음 내신 때까지.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놔야지. 아, 나 매일매일 국어 4페이지씩 봤지? 영어 지문도 매일매일 4개씩 봤어. 이게 엄청난 공부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국어 4페이지 보는 거 1시간도 안 걸려요. 영어 지문 4개 보는 거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4시간만 빼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 갑니다. 이런 때. 그게 국영수에 집중하라는 거고, 그 공부를 풀다 보면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풀 문제집을 뭘 풀어볼까? 기출문제 풀어보면 제일 좋겠지. 교육청 문제는 다 기출문제 재활용이니까. 그러니까 국어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죠. 하루에 지문 2개라도 4페이지씩.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가 될 겁니다. 영단어도 따로 이렇게 단어장 들고 다니지 말고 지문에서 나온 단어 정리하는 게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옛날부터 공부한 거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2를 올라가면 이제 담임선생님이 다시 또 물어보겠지. 자, 원하는 대학 써라. 이제 내려가, 이제. 서울에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내려가죠, 이제. 어떻게 되겠어? 중경예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저것 막 쓰는 거지, 이제. 그냥 답답해진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 답답한 마음은 순간 끝나. 3월 초에. 왜 그런지 아세요? 고2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재밌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적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 군대도 처음 갔을 때 힘들지. 시간 지나고 적응해봐. 요즘 뭐 군대 뭐 다 재밌다고 하던데 월급도 많이 주고 막 지나면 다 게임하고. 근데 학교도 고2 되잖아. 고2 되면 넌 초능력자가 돼. 무슨 말이냐? 교육과정을 네가 굴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표를 딱 보고 이 교신 잔다. 와, 이런다니까 이제. 고1 때는 안 그래. 고1 말 때부터 그게 시작되지. 본인이 이제 수면 시간을 책정을 하고 어떤 때는 공부 시간, 어떤 때는 수면 시간. 그 교육과정을 네가 굴려. 4월달 되면 다 알아. 4월 되면 뭐 하겠지? 내신 언제 뭐 보겠지? 6월달 모의고사 보겠지? 방학하겠지? 2학년이니까 뭐 수련회 가겠지? 그리고 수능 직전에 뭐 이제 또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막 생활한다고. 그래서 고2가 진짜 눈 감았다 뜨면 가 있어요. 순식간에.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졸업해보면 알아. 고1은 기억이 잘 나. 뭐가 긴장이 됐고 행사도 되게 많아. 고2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그냥 점 찍듯이 가버렸어. 기억나는 거냐면 수련회 이런 행사 정도만 기억이 나고 고2 때 내가 뭐 했지? 고3은 기억나지. 공부를 하니까. 고3은 그냥 이제 죽은 듯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2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고1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막 그 모든 행사의 주인이 너야. 주인공은 나야 나. 체육대회? 너. 고3 애들이 하긴 하지만 그들은 바빠 이제. 모든 행사의 주인공이 다 축제건 뭐건 네가 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 시작하고 훅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고3 되죠. 여러분이 고3 되는 건 올해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쌤이 이거 찍고 있을 때가 2025년 11월 28일이에요. 내년 수능이 2026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럼 그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예비 고2는 예비 고3이 아니라 그냥 고3이야. 그때부터 기만 365가 돌아가. 근데 애들은 착각하고 3월달 돼서 고3 돼야 고3 된다고 착각하거든? 그럼 3, 4, 5, 6, 7, 8, 9, 10, 8개월 공부해갖고 대학 가냐? 그냥 못 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비 고2분들, 예비 고1이건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했으면 예비 고2 때도 똑같이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예비 고2라고 엄청 놀지 말고. 야, 고3 되면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고2 마지막 불태워. 고1 지금 말 때, 응? 여러분 지금 그리고 또 통사의 시대잖아. 할 게 얼마나 많아. 통사도 해야 되고, 통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최소한 국어 문제집 한 권은 풀어야 돼요. 영어 문제집 한 권하고. 수학은 기초부터 닦아야 되니까 기초 인강부터 들으면서 해야 돼, 겨울방학 때. 이 놓치면 절대 여러분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예비 고2분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수능과 내신 과목이 나눠져가지고 내신 공부만 하고 있었다? 80%가 그러고 있어요.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예비 고2, 잘 들으세요.
인강을 네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냐면 저녁에 집에 와서 10시 이후에 인강을 듣는데 그때 재밌는 인강 듣고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집에 와서 지치니까. 근데 10시 이후에 공부가 되냐 이게. 네가 어디 뭐 스카를 갔다 왔건 아니면 자습을 하고 왔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건 10시에 집에 오면 그리고 10시까지 네가 공부하냐? 9시 50분 되면 이미 짐 다 쌌지. 하루에 10분씩 날려먹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합법적으로 간식 먹고 뭐 하다 보면 11시 집에 왔으니까 뭐 좀 보면 12시 보다 보면 또 새벽 3시 난리네요. 안 돼. 집에서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비 고위분들께서는 일단 내가 스스로 푸는 국어 문제집 없다? 너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푸는 영어 문제도 없다? 큰일 난 거야. 내가 스스로 만드는 영어 단어장도 없다? 너 작살 난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인간 거 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최소한 넌 고2니까 하루에 국어 지문 3개라도 봐야 돼. 기출 베이스로 보란 말이에요. 영어도 하루에 지문 최소한 4개씩은 보고. 그리고 이제 사탐 선택 과목을 가져다가 통사 해봐야지. 통사 복습 한번 해보고. 근데 나는 지금 바쁜데 바쁘면 내가 2학년 때 배우게 될 사회탐구 과목이 뭐가 있지라는 거 내신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지. 내신이 5등급제니까. 그렇게 고2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고2 모의고사 때부터는 그냥 막 보면 안 돼요.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봐야 돼. 개정교육 과정이잖아. 여러분 때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바뀌었잖아, 이제.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는 대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 통사 통과는 아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1, 고2 때는 통사 통과는 어렵지 않게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3 때 난이도가 확 바뀔 거예요. 그 대비를 여러분 고2 때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입설에서 캐스트다 보니까 길게 찍으면 너네가 또 안 보잖아. 짧고 굵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예비 고1이건 예비 고2건 똑같아요. 고1, 고2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간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만의 공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내신과 수능 공부가 분리가 아니라 고1, 고2, 고3 때까지 내신 수능 공부는 같이 가는 거다. 네 번째, 그 수능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거다. 국어 하루에 지문 최소한 몇 개, 영어 지문 최소한 하루에 몇 개, 수학 하루에 내가 최소한 몇 페이지라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 국영수가 돌아야 고3 때 통사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재수하는 생들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펑크 나냐면 탐구 과목에서 펑크 나요. 국영수를 몰빵했는데 몰빵이 안 돼. 한 과목 펑크 나 있거든. 100% 한 과목 펑크 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고3 때 돼서 알아. 두 과목 펑크 나면 이제 큰일인데 한 과목 펑크가 나 있어 일단. 그러면 고3 돼가지고 국영수 중에 예를 들어서 수학이 펑크가 나 있어요. 그럼 나 수학 막 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국어 영어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전국에 4% 빼고는. 그럼 나 수학 하나가 펑크가 나 있네? 거기다 그럼 나 이제 통사도 해야 되고 통과도 해야 돼. 어떻게 하겠냐? 하루에 국, 영, 수, 통사, 통과 이 시간이 나올까? 안 나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고3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고3 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펑크 그대로 나 있고 통사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응? 엄청날 겁니다, 재수행 비율이. 지금 30%잖아요, 재수행 비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가시밭길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캐스트를 들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어요. 왜? 고1, 고2 캐스트 안 듣거든. 고3도 애들이 캐스트 재밌는 것만 듣거든. 근데 학습법 눌렀다 들었다 너 가능성 있어요.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고3 때 통사에서 우리 만나거나 아니면 고2 때 내신 과목에서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